친푸틴 성향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아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례적으로 연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는데 러시아도 적극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푸틴을 압박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의도대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극한적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장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기자회견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개입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가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러니까 푸틴은 잘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더 크고 잃을 병력도 많지만 국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상대로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거 푸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집권 1기 때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정보당국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푸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 푸틴에 대한 압박 전술 차원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종전 예상 시점을 기존보다 늦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추가 제재라는 채찍을 언급하면서 미국 의도에 따른 종전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게 평화를 원한다고 매우 강력하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탱고를 치려면 2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쪽의 협조도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동 시점을 묻는 말에는 언제든 그가 원한다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백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잔인한 상황이란 말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해서 대형 빌딩이 폭격을 맞고 파괴됐다면서 경제적 피해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죽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장은 매우 평지고 그곳에서 총알이 멈추는 유일한 곳은 누군가의 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푸틴을 향해서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처음부터 시작돼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향한 발언에 대해서 푸틴도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러 정상 간의 통화를 한 셈입니다.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상관없이 작년 12월 합의해둔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한 시점을 노려서 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은 푸틴에게 지난주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는데 푸틴과 시 주석 간의 화상회담에서도 정전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은 시 주석에게 손을 흔들면서 친근하게 친애하는 친구라고 인사한 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담 내용에 대해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며칠 뒤면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이죠. 춘절이라고 하는데 춘제라면서 송구영신의 시기에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하게 돼 매우 기쁘고 또 새해 중러 관계가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 주석과 화상교류를 하게 돼 매우 기쁘며 시 주석과 중국 인민들이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양국 국가 이익이 광범위하게 공통되고 강대국 간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수렴한다는 것에 기반한다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유라시아와 세계 전체의 불가분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정책 관계와 공동작업은 국제 문제에서 안정화 역할을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외부의 불확실성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양국의 발전과 부흥을 함께 촉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푸틴이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그런 요청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푸틴을 지원해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를 늦추고 있는 시점에 푸틴과 뜻을 같이 하면서 미국의 공동전선을 편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도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틴은 시진핑 주석이 끝까지 러시아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대상으로 보는 이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범위 내에서 공조전선을 구축해서 대응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지난 17일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해서 양국 협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해지자 국제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키 통신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 정상 간 전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이르면 2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식 불과 3시간 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러시아가 미국과의 대화 희망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서서 조만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어디서 여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오는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회담의 성격상 다자회의에서가 아니라 단독 회담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라든지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중재하려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 회담의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계에서는 2월 베이징 깜짝 회동설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위상만 높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장소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스위스가 정상회담 개최지로 준비되어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2021년 여름 그곳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도도 크고 또 이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과 미국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은 이제 초입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푸틴에 대한 태도가 여간 강경한 것이 아니라서 푸틴은 이래저래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어떻게 대하는지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